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1,0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맺어 기대됐던 작물보호제 제조기업 농협케미컬이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케미컬은 부지 매입과 설계가 마무리됐지만 착공 시기는 여전히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대하면 탑동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옥구 들로레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 계승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옥구 들로레는 일제강점기 수탈 현장에서 위로가 됐던 농요로 30년 전에는 전국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익산에서 발굴된 토제 굴뚝과 유리옥 등 마한시대 희귀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800년 전 마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작물보호제 제조기업 농협케미컬이 익산에 1,000억 원대 투자를 결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해당 부지에는 물류센터만 들어선 상태여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협케미컬은 부지 매입과 설계가 마무리됐지만 착공 시기는 여전히 확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물보호제 생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농협케미컬. 지난 2018년 농협케미컬은 익산 제3산단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 본사와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류센터만 들어서 있는 상황.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협케미컬이 재무구조를 근거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케미컬은 당초 분양 계획에 따라 부지 매입 대금 137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뒤쪽이 다른 데보다 금강유역인가 무슨 어디 새만금유역인가 해가지고 환경 부분에서 조금 환경 규제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법 기준을 맞추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또 코로나19 사태로 자재비가 2배 넘게 오르면서 공장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케미컬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설비 완공 시기는 2024년 7월. 다만 정확한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대규모 투자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농협케미컬. 여전히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인공섬인 군산 금란도가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 개발될 전망입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으로 현재 전북도와 충남도, 군산시와 서천군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년에 금란도와 장항항의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 해양경관이 접목된 관광휴양흥으로 재개발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공정률이 8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8.84제곱킬로미터의 순수 매립 등 공정률이 88%를 기록했습니다. 또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의 기발시설 설계가 완료되는 등 야영시설 설계 공정률도 70%를 넘겼습니다. 당초 올해 개최 예정이던 프레잼버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늦춰져 내년 8월 2일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익산시와 지역 도의원들이 오늘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주얼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 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또 전북 효문화지원센터 유치와 하코마을 축사매입 사업 진행, 국립익상박물관 개관으로 교통량이 늘어난 지방도 722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기존 군산공항의 확장이라고 언급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어제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군산공항 확장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환경부가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안에 없던 군산공항 유도로가 본안에 들어갔다며 신공항 사업은 군산공항 제2활주로 건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부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따른 생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북도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921억 원을 투입해 13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육성 전략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농촌 관광의 융복한 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 관광 활성화 등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2019년까지 110만 명에 달했던 도내 농촌 관광 방문객이 지난해에는 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익산시가 자연환경 속에서 쉼이 필요한 수요자 계층에 맞게 체험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시골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콘텐츠 및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서비스 품질 개선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시골 여행 거점 시설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농어촌 체험 지도사 교육을 통해 지역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에서 발굴된 마한시대 토제 굴뚝과 유리옥 등 희귀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800년 전 마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발굴된 조각들을 이어붙여 하나의 완성된 모양이 나온 토제 굴뚝.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굴된 마한시대 유물입니다. 마한 시기의 토제 굴뚝은 전국에서 2건밖에出土되지 않은 희귀 유물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토제 굴뚝은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마한 시대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한의 집 안에 부뚜막이 들어감에 따라 이제 연기를 내보내는 배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기를 만들듯이 흙으로 이제 토제 굴뚝을 만들어 가지고 연기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푸른색을 선호했던 백제 시대와 달리 붉은 빛을 선호한 마한 시대 장신구. 문헌 기록에 따르면 마한 시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닌 옥. 하지만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아니면 소유하기 힘들었던 탓에 유리를 녹여 옥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장신구 모양을 아름답게 하고 보다 손쉽게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마한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을 통해 공개된 유물은 50여 점. 모두 익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마한 시대 주거 문화와 예술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직과 부뚜막 모형을 통해 마한 주거지 형태와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한 시대의 보석 문화는 귀금속 산업이 집적화된 익산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실제 옥들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유리를 통해서 거푸집을 이용해서 옥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요. 이제 오늘날 익산이 이제 보석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기원을 우리는 마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마한의 집을 주제로 마련된 특별전은 익산 마한 역사박물관에서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립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과 2021년 현재 누수량을 비교해보면 1년간 165만여 통이 줄었으며 16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아끼게 됐습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1년간 누수량이 628만여 톤으로 줄어 62억 8천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말 군산에 첫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 30대가량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수소연료 전지차 30대에 대해 10억 9,500만 원을 투입해 대당 3,6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지원금과 같은 규모이며 내년에는 6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에도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으로 친환경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지역성장동력 확충 사업을 선정한 후 예산과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한 의원은 권역별 주요 사업을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열흘 동안 열린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모두 3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김경식 의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한편 제8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11일부터 12월 20일 기간 중인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에 다음 달부터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부여됩니다. 긴급자동차 전용판은 번호판 앞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임을 의미하는 998부터 999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긴급 차량이 무인 차단기에 막혀 입구 통과에 시간이 지체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군산 대야면 탑동마을에는 지금도 자긍심이 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불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수탈 현장에서 위로가 됐던 농요인 옥구들 노래입니다. 40년 전 전국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을 만큼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잊히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대야면 탑동마을에 사는 88살의 이길봉 어르신. 평생을 불러왔던 옥구들 노래 한 자락을 구성지게 풀어냅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논매는 소리가 일품입니다. 망경평야를 배경으로 대대로 논농사를 지어온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쌀수탈 현장에서 아픔을 달래주고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도 이 노래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 아픔을 풀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탈의 기간에 함께 부르는 노래 가락으로 풀어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옥구들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는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전국농요로 인정받았습니다. 10여 년 전 주민들이 마을에 세운 박물관에는 그때의 사진이며 기증품 등 삶의 애환과 손때가 묻은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꾼이었던 고판더웅이 지난 1992년 작고한 뒤에는 거의 불리지 않다가 그나마 이길봉 어르신이 유일하게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삶과 예술이 고스란히 담긴 옥구들 노래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무형의 문화유산인데도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옥구들 노래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이 노래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하면 탑동마을 일대의 사람들에게 옥구들 노래의 명맥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옥구들 노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공연과 함께 군산의 또 다른 문화 행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조들의 땀과 눈물, 애환이 서린 옥구들 노래.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데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5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0명으로 어제에 비해 1명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420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사망자는 16명이 늘어 2,725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23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과 완주 8명을 비롯해 익산 4명, 전주 3명입니다.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익산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92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8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외 다른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브리핑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발표나 국외 정책 동향 등을 토대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추가 접종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FDA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6개월 뒤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지역은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고병원선 영문은 3, 4일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익산 CJ 대한통운 노사 갈등으로 인한 택배 불편이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업으로 인해 묶여있는 택배 발송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묶여있는 택배라도 발송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익산 CJ 대한통운 택배는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지난 8월부터 노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입니다. 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1시간가량 지난 뒤 A씨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커 행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담팀이 가동됩니다. 고창군은 고창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갯벌 보존 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학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자연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갯벌은 멸종위기종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입니다. 앞서 지난 7월 고창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구저원 때 전라북도 금고를 받기 위한 은행권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입니다. 현재는 2018년 공개 경쟁을 거쳐 선정된 농협은행이 제1금고인 일반회계를, 전북은행이 제2금고인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도내 소방서 구급 출동 횟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 구급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0만 5,933건 출동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7%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피로도가 오른 데다 백신 접종으로 사회 활동이 늘면서 질병과 사고 발생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 어른 영상 제작 동아리 재미동이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오늘 재미동 영상제를 개최했습니다. 재미동 영상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원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 4편과 다큐멘터리 8편이 상영됐습니다. 재미동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 교육을 수료한 60대 이상 시민들이 모은 동아리로 2009년부터 다큐멘터리와 단편 영화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교육이 진행됩니다.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은 클라이밍 교육 프로그램이 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은 3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지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2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오늘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 의장, 류창현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노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권익 향상 및 노인 복지에 기여한 모범노인 5명에게 익산시장상을,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한 11명에게 국회의원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협의체가 J1 모터스를 착한 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소룡동 지역협의체가 OCI 군산공장과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100가구에 군산 짬뽕라면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5도에서 시작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4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